네, 안녕하세요. 주간 메이저리그 박지영입니다. 자, 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메이저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종목을 좀 뽑고 그 종목 어떻게 공략하는지까지 연결 지어볼게요. 대장님, 빨리 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체하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아니, 대장님, 한 개인으로서 네. 기관 외국인이 이제는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팔아제끼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계속 매도합니다. 네, 어떡하죠? 뭐 그래도- 연기금이야 뭐 네. 제가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연기금은 포지션상 팔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팔아야 되는 구조라 그래 기관 연기금한테는 당분간 뭐 바라면 안 되고 바라면 제가 안 봤을 되고. 때는 당분간 오르면 오를수록 더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도 외국인은 믿을만 해요. 왜냐면 오. 환율 추세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신흥국 통화들이 이제 다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네. 물론 지난 한 2, 3주 정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제자리 박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0원은 완전 후반에서 1,100원 완전 초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우. 그리고 한 1,780, 80원대까지 한번 갔다가 네. 저는 원달러 환율이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한 1,030원, 20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안 좋아요, 지금. 인덱스가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가 강세라는 거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상대방이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수위가 제일 중요한데, 인덱스가 당분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JP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달러 표시된 자산 다 매도해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많이 떨어질 거라고. 떨어졌구나. 앞으로 네. 2년간은 지속될 거다. 아하. 그게 중론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럼 외국인들이 아직 들어올 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네요. 여건은 당분간. 너무 네. 좋죠. 앞으로도 환경적인 요인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메이저리그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얘기하려고 참 많이 돌아왔는데 네. 종목으로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입니다. 지난주부터 스물스물 언택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언택트로 좀 돌아온 것 같은 필을 좀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카카오 주가 한번 볼까요? 네. 네. 차트 한번 카카오가 보여주실래요? 최근에 네. 횡보를 그렇게 좀 큰 시세 만들어 놓고. 네.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가 네. 대표적인 코로나 언택트 수혜주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앞에 시세, 여기는 지금 잘려 있는데 여기 앞에 시세까지 엄청 세게 쏴놓고 횡보를 엄청 오래 해요. 그쵸. 그리고 카카오 들고 있는 분들이 왜냐면 얘네 횡보하는 기간 동안 앞에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는 수개월 동안 다른 업종 쭉쭉 올라가니까 보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원래 그거 버티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맞아요. 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배 아픈 건 못 찾습니다. 그렇죠. 네. 내 거 제자리 걸으면 옆에서 막 삼성전자 가면 미쳐요, 그냥 이게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앞에 이 구간 버티신 분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들고 안 보시면 버틸 수 있는데 네. 왜냐면 제자리 걸음에도 버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 안 빠지니까 올라가지는 않지만 어플을 지워야겠네요. 옆에 자꾸 뭐 올라가면은 막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신고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저는 카카오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카카오는 길게 보면 지주 회사다. 저는 이게 오. 지주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카뱅이랑 앞으로 상장이 그렇죠. IPO가 많이 남아 있어서요.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상장하는 회사가 작년에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아, 그쵸, 그쵸. 게임즈 상장할 때 엄청 핫했는데 그럼요. 올해에도 상장 앞두고 있는 게 많아요. 그쵸, 뭐 카뱅도 카카오 페이도 있고. 있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심지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네. 모빌리티도 상장할 거예요. 진짜 지주사구나. 그렇죠. 거의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사업은 다 이제 쪼개서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럼 카카오가 본업으로 남겨놓은 게 지금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진짜. 우리가 아는 카카오 네. 톡이 카카오 거고 여기서 나머지 뭐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대리운전부터 해가지고 카카오 뱅크 다 자회사로 쪼갰습니다. 근데 자회사 쪽에서 올려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너무 자꾸 밑에 핵심 계열사 상장되면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LG 단물 다 화학이 빼먹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는데 아직 상장은 안 했잖아요. 상장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막 그렇죠. 핵심 사업들 쪼개가지고 그러면 좀 그림이 좋지 않을 근데 것 뭐 같다는 또 생각이 좀 그런 듭니다. 경우라도 네. 다른 사업체가 이제 상장이 될 때쯤 한 번씩 튀잖아요. 그럼 그렇죠.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거 자체가 재료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상장하고 나면 끝이니까. 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뱅크를 저는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고 그래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제가 이제 네. 카카오 뱅크
뱅크는 아직 안 샀지만 모빌리티는 제가 정말 살 의향이 지금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제가 모빌리티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모빌리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모빌리티가 없으니까 대체제로 카카오를 좀 사야지. 근데 이제 모빌리티가 상장한다니 필요 없네 그럼. 이런 그림으로 가서 카카오가 지금 포드피가 한 60배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 올해 전망되는 순이익이 한 6천억 정도라고 봤을 때 네. 시가총액이 한 36, 7조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6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이버가 지금 40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로 물어보시면 엄청 네이버가 고평가구나. 조금 낫다. 그래요? 그거 그대로 동일선상에서 갖다 놓고 보긴 조금 네. 어렵지만 네. 네이버 사업 구조가 안 밀리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하는 회사들 뭐 쪼개서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카카오보다는 훨씬 먼 얘기입니다. 본업은 대부분 겹쳐요. 카카오가 좀 더 센 것도 있고 약한 부분도 뭐 있고. 사실 카카오가 할 때 네이버도 보통 네. 같이 가는 추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네이버는 카카오... 아직 못 넘어갔어요. 지금. 그럼 네이버를 좀 더 유망 종목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카카오 리뷰해봤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포스코 케미칼을 꼽아봤습니다. 네. 메이저도 아직은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1월 4일부터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리뷰해 주세요. 포스코 케미칼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로. 최근에 네. 하긴 거의 한 달, 두 달 전부터 제가 맨날 하던 얘기 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수익 중인데 어떡해요? 파세요. 맨날 그랬는데 차트가 아름답네요. 파세요 하면서 계속 올라. 여튼 어떡해요? 그래요. 제가 좀 송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매도하라고 할 때는 여기 네. 가격은 넘었을 때였어요. 목표가를 애초에 밑에 근데 있을 한 번 때부터. 더 튀었네요. 그렇죠. 밑에 있을 때부터 저 가격을 얘기했는데 진짜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매도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지난번에도 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모범적인 유상증자의 사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 제가 포스코 케미칼의 주주였으면 유상증자 당연히 참여합니다. 저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유상증자 얼마 전에 1조 넘는 유증했잖아요. 네. 그때 한 유증이 좋은 유상증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 전량 청약하고 그리고 시설 투자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그 돈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주가 올라서 조금 이제 바뀌겠지만 딱 들어가기 좋습니다. 딱 들어가기.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60%가 넘거든요. 네. 다 청약했어요. 최대 주주가 이제 포스코니까. 개인 투자자면은 예를 들어 제가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주주인데 개인이에요. 근데 60%짜리 유증을 한대요, 이번에. 그럼 저보고 이제 야, 1조 60%면 6천억 내라네? 야, 아무리 부자여도 현금으로 6천억 있을까 없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모 회사가 법인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법인 돈으로 보통 전량 청약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격대는 사실 수익 실현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유상증자는 청약을 그냥 다 하셔라. 왜냐하면 청약한 분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포스피가 얘가 한 70배 넘어가요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성장성이 대단하긴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양극재랑 음극재를 둘 다 하는 회사가 딱 하나예요. 진짜 없어요. 양극재, 음극재를 케미칼. 둘 다 만드는 회사가 얘밖에 네네.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회사. 그러니까 프리미엄 많이 낀 건 이해를 하는데 70배는 이제 좀 갸우뚱이다. 그래서 2차 전지유 중에 밑에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싼 애들 많거든요. 조금 더 싼 애들. 장비주에도 몇 개 있고 소재주에도 몇 개 있는데 교차 매매를 그렇죠. 권고한다. 좀 이제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2차 전지를 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저는 2차 전지가 한참 더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밸류 수준이면 70배는 조금 오바다. 보통 한 4, 50배 정도 됩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애가 한 50배 후반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싼 편이고 그리고 뭐 DENT라든지 네네. PNT라든지 PNE 후성 솔루션 뭐. 이런 애들이 맞아요. 네. 후성 같은 애가 3, 40배 언저리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쪽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대부분 수익 다 내셨을 테니까 지금 타이밍엔 그렇죠. 좀 매도 들어가고.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한 번 더 튀겠네요. 그렇죠. 그럼 청약은 꼭 여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도 배제하셔야 됩니다. 청약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까지 간단하게 리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까요? 또 케미칼이긴 한데 이번엔 다른 케미칼, 네, 한솔 한솔 케미칼민. 근데 이 종목은 뭐 케미칼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좀 소부장,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진짜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이 봤더니 수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수급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더니 외국인이 12월 9일부터 2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그러니까요. 사들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간혹가다 매도가 포지션 잠깐씩 바꾸고 계속해서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와, 이 종목 뭐죠? 어떻게 이제 그렇게 주구장창 살 수가 있나? 저희들이 제작진이 네. 좀 찾는 동안 일단 네. 설명 그렇죠. 한번 한솔 들어볼게요. 케미칼이 네. 잘 보세요. 한솔이죠, 한솔. 한솔. 한솔이 어디 그룹 산 줄 아세요? 한솔 그룹. 한솔 그룹 아시죠? 네. 한솔 그룹이 한솔 삼성입니다. 삼성? 한솔 그룹이 삼성과예요, 시청자분들. 아. 삼성이랑 가족 기업입니다. 모르셨죠? 한솔 페이퍼부터 해가지고 한솔 재지 있잖아요. 네. 그게 삼성 범삼성갑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그룹이라 약간 그럼 CJ나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한솔 케미칼이 한솔 그룹에 있는 화학회사란 뜻 아시에요? 케미칼이. 네네. 그럼 얘를 원래 하는 화학이 뭐냐면은 그 반도체 라인에는 막 과산화수소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감광액부터 해서 뭐 에칭가스, 불화수소,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네. 그걸 누구한테 공급할까요? 삼성전자. 전자에 네, 아. 삼성전자한테 하죠. 한솔케미칼은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그냥. 그래요? 네, 이거 가족 기업이니까. 알짜 종목이네. 그렇죠. 그래서 저만 실적이 몰랐을까요? 항상 튼튼하죠. 항상 좋아요. 실적이 네네. 계속 튼튼한데 이번에 올라가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네. 엄청 핫하고 그쵸. 실리콘계 음극재 배터리 막 이런 것도 엄청 핫한 거 아시죠? 네네. 지금 이제 배터리 성능을 올리려고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섞어요, 자꾸. 그러니까 뭔가 근데 예. 네, 원래는 이제 기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음극재가 네. 그라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흑연 베이스거든요. 네. 인조흑연이랑 천연흑연을 넣습니다. 근데 인조흑연이 더 비싸고 좋아요. 근데 천연흑연을 지금은 많이 쓰는데 네. 천연흑연 1등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아까 전에 본 거. 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흑연도 합니다. 아. 이제 시작해서 좀 늘리고 있어요. 이게 더 좋으니까. 근데 흑연이 또 단점이 있거든요. 흑연에다가 실리콘 있죠? 실리콘을 섞으면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섞으면. 네. 근데 실리콘 섞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터져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적정 수준만 넣어야 돼요. 네. 오차 범위를 아는 게 그렇죠. 기술력인가요? 지금은 LG화학이 섞고 있는데 얼마나 섞냐면 5% 섞어요, 5%. 5% 정도 실리콘을 섞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을 100%로 대체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전기차 시대가 끝나요. 완전 미친 수준에 쉽게 말하면 거의 충전 안 해도 되고 충전하는데 5분 안에 100%다 되고 그게 이론상 가능해요 지금. 근데 터져가지고 못 넣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집어 넣겠대요. 지금은 5% 넣고 있는데 10% 넣고 몇 년 뒤에 20%까지 올리겠답니다. 그럼 실리콘 기름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한솔케미칼 얘기하면서 왜 하냐면 그거를 네네. 삼성 SDI가 삼성종합기술원이랑 SDI 연구원들이 합쳐가지고 실리콘 기름극재를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솔케미칼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 삼성그룹에서 연구한 실리콘계 음극재 기술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여길로. 아, 그래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그 네네. 익산에다가 지금 공장 짓겠다고 부지를 28,000평을 샀어요. 몇 년 전에. 네. 거기에 실리콘 기능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한솔케미칼이 기술이 없죠. 네. 없어도 돼요. 삼성 거 그대로 그냥 전수 받는 걸로 받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SDI는 네. 전혀 뭐 음극재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실리콘 기능제 연구를 네. 보통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많이 하거든. 다른 네네. 전고체 기술도 거기서 하니까 네네. 연구하고 있던 실적을 여기랑 공유하면서 전수해 줍니다. 전수하는 중이에요. 이게 왜 작년부터 시작된 SDI가 거거든요. 아니고 한솔케미칼일까요?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이제 같은 가족 기업일 같은- 그래서 일 네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감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한솔케미칼이 실리콘 기능제를 엄청나게 많이 캐파를 늘릴 거거든요. 네. 익산에만 공장 부지를 거의 3만 평을 사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생산이 되면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솔케미칼이 지금 기술이 당장 없으니까 기술 제휴를 기술원에서 다 걸어주는 거예요. 와. 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런 네. 포텐셜 자체를 기관은 알고 있었다? 이거는 작년부터 보도도 됐었어요. 보도도. 그래요? 제가 무슨 뭐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보도가 있었고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치고는 주가가 뭐 많이 그렇죠. 못 간 얘는 거라고. 딱 쉽게 보면 이익 성장하는 구조가 네. 안 좋았던 애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았던 애가 점점 더 계속 좋아지는 딱 이런 구조예요. 실적이 원래 본업이 좋습니다. 원래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 그럼 오늘 네. 메이저리그 세 개 종목 중에 원픽
왠지 한솔 케미칼일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아까 전에도 한솔 얘기했지만 네. 2차 전지 제가 진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이 부분만 숫자만 딱 놓고 기억하세요. 시청자분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내연기관차 전체 대수 합치면 2,600만 대예요. 2,600만 대. 네. 엄청난 인구가 5천만인데 차가 2,600만 대가 있으면 등록되어 있는 거의 차가. 두 명에 한 네, 근데 그 중에 네. 전기차 등록 대수가 순수 전기차 등록 대수가 13만 대예요. 지금 현재요. 0.5%입니다. 0.5%. 100대 중에 한 대가 안 돼요, 지금 전기차가.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보통 전기차 얘기할 때 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 이런 거 합쳐서 말하는데 네. 순수 전기차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서 1년에 팔리는 전체 차들의 총량을 했을 때도 순수 전기차가 3%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전기차가 이제 끝날래야 끝날까요, 이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10년, 시작이네. 20년짜리 사이클이 있다고 보고 네. 그 안에서 너무 시장이 크니까 경쟁사 자꾸 들어오잖아요. 네. 그것만 쳐내는 거 보면 돼요. 시장 크는 건 담보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자, 한솔 케미칼 참 욕심이 나는 종목인 것 네. 같은데 잘 한번 공략 짜볼게요. 지금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한솔 케미칼은? 분할이죠, 역시나. 아, 왜냐면은 분할. 밑에 네. 있으면 사실 예전에도 맨날 반도체 소부장 얘기할 때 네. 솔직히 이런 가격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사도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갭이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발을 담궜다가 내려오면 한 번 더 사볼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메이저리그 원픽은 한솔 케미칼이었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